안녕하세요. 혹시 중요한 대화를 앞두고 어떻게 설득해야 하나 고민해 보신 적 많으시죠? 오늘 우리가 나눠볼 이야기는요, 바로 그 접근 방식 자체에 대한 혁명적인 전환점, 설득의 종말에 관한 겁니다. 자,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? 설득의 시대는 끝났습니다. 와, 정말 강력한 선언 아닌가요? 바로 이 한 문장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. 우리가 수십 년 동안, 어쩌면 평생 동안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소통 방식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미는 거죠. 맞아요. 설득의 시대가 끝났다면?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? 그 빈자리를 대체할 새로운 방법은 과연 있는 걸까요?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. 사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믿어왔잖아요. 다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설득, 이야말로 최고의 능력이고 기술이라고요. 그런데 말이죠. 이젠 그 모델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그냥 좀 낡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완전히 깨져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. 자, 이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.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그런 답답한 경험. 누군가를 진심으로 돕고 싶어서 이게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해서 막 설명해주는데 이상하게 결과는 항상 실패로 돌아가는 바로 그 상황 말이에요. 이거 진짜 힘 빠지는 순간이죠. 나름대로 완벽하게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좀 더 생각해 볼게요. 라니. 그럼 막 자책하게 되잖아요. 아, 내 설명이 부족했나? 내가 뭘 잘못 말했지? 하고요.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에 따르면 어쩌면 그 문제가 여러분 탓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는 보통 공통적인 증상들이 나타나요. 보세요. 내가 설득을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상대방은 마음속에 방어막을 딱 칩니다. 그리고 내가 열심히 설명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죠. 결국 진짜 문제는 그 사람이 결정을 못 내리는 우유부단함이 아니라는 거예요. 애초에 대화의 구조가 잘못됐다는 거죠. 이건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설득이라는 낡은 접근법이 만들어내는 거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다. 진짜 아하 싶은 순간이죠. 우리는 지금까지 상대방을 탓해왔어요.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릴까? 왜 이해를 못할까? 하고요. 하지만 진짜 문제는 대화의 틀, 바로 그 구조 자체에 있었다는 겁니다. 이 관점의 전환,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. 자, 그럼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? 낡고 깨져버린 설득 모델을 대체할 새로운 로드맵. 말하자면 상대방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결정의 지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이건 그냥 1번, 2번, 3번 이런 식의 체크리스트가 아니에요. 하나의 자연스러운 여정이죠. 자, 보세요. 첫 단계는 공감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시작하고요. 다음은 그들이 스스로 상황을 제대로 보도록 이해를 돕는 거예요.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중요한데 선택권을 상대에게 돌려주면서 결정권을 존중해주는 거죠. 그 다음엔 이 결정의 진짜 핵심 가치가 뭔지 함께 찾아보고 이 모든 과정이 차곡차곡 쌓여서 마지막 단계인 신뢰로 완성되는 겁니다. 이건 압박이 아니라 굉장히 안전하고 편안한 안내의 흐름이에요. 근데 이런 여정을 가려면 동력이 필요하잖아요. 바로 이 5단계 프레임워크를 힘차게 움직이게 하는 대화의 엔진이 있습니다. 그게 바로 QLRCQ라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 상대방이 자기 스스로 결정의 기준을 만들도록 돕는 대화 엔진이에요.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. 이 QLRCQ의 목표는 절대 상대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대신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속에서 아, 이거구나 하는 내적 합의에 도달하도록 돕는 거죠. 모든 건 바로 이 Q, 즉 질문에서 시작됩니다. 근데 그냥 질문이 아니에요. 예를 들어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? 같은 막연한 질문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뭔가요? 처럼 상대방이 자기 생각을 깊게 들여다보게 만드는 그런 질문이죠. 이게 바로 내가 떠드는 대신 상대가 생각하게 만드는 첫 단추입니다. 질문을 던졌으면 그 다음은 L, 바로 경청이죠. 근데 이것도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. 상대방이 하는 말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생각, 감정, 심지어 망설임까지도 캐치하려는 그런 적극적인 듣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잘 들었으면 세 번째, R,
반응을 해줘야 합니다. 이건 내 얘기 잘 듣고 있어 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에요. 예를 들면 그 부분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셨군요.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 거죠. 그리고 네 번째는 C, 확인입니다.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지금 A랑 B가 가장 큰 고민이라는 말씀이시죠? 이게 맞나요? 이렇게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 상대방의 관점을 내 언어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. 이 과정을 거치면 서로 오해가 생길 일이 없고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내 말을 정말 제대로 듣고 있구나 하고 존중받는 느낌을 받게 되죠. 그리고 이 사이클은 다시 첫 단계인 Q, 새로운 질문으로 이어집니다. 그렇다면 그 고민을 해결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? 이런 식으로요. 이 QLRCQ 루프가 계속 반복되면서 대화는 제자리를 맴도는 게 아니라 마치 나선 계단처럼 점점 더 깊이 문제의 핵심을 향해 파고들게 되는 겁니다. 자,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이건 단순히 대화 기술 몇 개를 바꾸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. 상대를 내가 이겨야 할 설득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함께 문제를 풀어갈 신뢰의 파트너로 바라보는 생각의 틀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인 셈이죠. 여기 이 표를 보시면 두 모델의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. 우선 목표부터가 완전 달라요. 설득 모델은 어떻게든 상대를 이겨서 설득시키는 것이 목표잖아요. 반면에 결정 모델은 상대가 스스로 내적 합의에 이르도록 돕는 게 목표입니다. 방법도 다르죠. 설득은 현란한 말하기 기술에 의존하지만 결정 모델은 구조화된 경청이라는 툴을 씁니다. 그러니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? 한쪽은 결국 상대방의 저항만 불러일으키고 다른 한쪽은 깊은 신뢰를 만들어내는 거죠. 그럼 이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쓰면 구체적으로 뭐가 좋아질까요? 먼저 더 이상 상대를 압박하지 않아도 되는 신뢰에 기반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상대방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끼게 되죠. 또 이게 그냥 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서 누구든 배울 수 있는 표준화된 프로세스가 생기는 거고요. 마지막으로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라는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. 관계와 결과를 모두 잡는 거죠. 네,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의 핵심 철학을 이 한 문장에 정말 완벽하게 담고 있네요. 설득하려 애쓰지 마세요. 대신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돕는 그 구조를 배우십시오. 우리의 역할은 정답을 쥐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정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비춰주는 안내자라는 것, 바로 그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여러분의 그 수많은 말과 논리 대신 대화의 구조 자체에 한만 집중해 본다면 여러분이 가장 어렵게 느꼈던 그 대화는 과연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? 다음에 중요한 대화를 하실 때 무슨 말로 설득할까 대신 어떤 구조로 이끌어 볼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? 분명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.